안녕하십니까. 쉬운 진로 진학 스토리 연재수장입니다. 전 시간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줄여서 과세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술형 내용이 아니라, 이게 석차 등급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난이거든요. 그래서 내 등급에 맞는 성취 수준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가 그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이거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교과별 단원별로 교육 목표가 있고 성취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성취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되었는가를 기재하는 게 세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재되는 내용이 성취 수준의 특성. 자, 만약에 성취 수준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높은지 그걸 설명하는 거고 학습 활동의 참여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기 주도적인지 이 내용들을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를 하라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른쪽에 이제 예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취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분석력이 뛰어난지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규 교육 과정에 연구 보고서, 다시 말해서 소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 수학 과제부터 그다음에 사회 과제 연구 쭉 있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탐구라는 말과 그다음에 연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과목은 다 연구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대부분 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탐구했던 것들의 좀 종합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대학에 가서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탐구 주제로 연결을 하는 것이 연결을 해서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제외하라고 하고라고 됐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다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시면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학습 역량의 학업 성취도, 이거는 이제 전체 교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 이것도 본다.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첫 번째 고민은 우리 대학의 전공 공부를 따라올 수 있는 기초 역량이 되는가, 결국은 이 내용이거든요.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이런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평가하는 내용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과목별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평가해 주시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관심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즉 관심사가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핵심 키워드와 탐구 주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잘 드러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니까 문학 작품 감상 능력과 비문학 제재. 자, 문학 작품 감상 능력, 비문학 제재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다. 자, 주장이죠. 뛰어나다. 두 번째는 토론 수업에서 토론의 과정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학생이다. 또한 평소 책 읽기를 즐기며 경제, 수학, 과학 능력과 결국은 다양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관련된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글을 쓰는 독후 활동에도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면 내용 괜찮죠, 그죠? 이렇게 내용을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이것은 제가 부정적 예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잘 몰라요. 내용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앞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성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화법과 작문입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에 관계되는 교육 목표와 성취도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문학이나 독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놓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보이지 않는 거고 특히 경제, 수학과 경력과 관련된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타 항목에 이제 근거가 있으면 다행인데 타 항목에 이제 근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좋은 것은 결국은 예시잖아요. 어떤 수업에서 어떤 도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학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평가는 과목의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지원자, 일반고 지원자 그 예시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잘라서 이렇게 또 색칠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과 학습 주제 발표죠. 즉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 시간에 자, 키워드를 봅시다. 언론이라는 키워드와 빅데이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통합사회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언론 그 빛과 그림자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자, 언론의 기능 속에 나타나는 긍정적 요소, 그 다음에 부정적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 어떤 토론,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과목이 사회과학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추론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친구는 아마 자본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예측이 되거든요. 어쨌든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관심 있는 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대중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학년 때 했던 통합사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심화하고 연계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뭐 학술 논문을 어떻게 검색하고 뭐 이런 것들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뉴미디어가 고등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으로 자 결국은 미디어가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해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사회과학 방법론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탐구를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미디어와 관련지어서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탐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목이 독서와 문법입니다. 자, 독서라는 키워드, 문법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문법이나 맞춤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런 어긋난 표현들을 찾아서 직접 교정해봤다. 언론과 관련된 분야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그 과목에서 나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학업 역량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글쓰기 이렇게 한다. 책이죠, 그죠? 독서 활동입니다. 그죠? 자, 이 책을 읽고 저널리즘 전반에 걸쳐서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책 제목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어떤 궁금증을 해결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고, 결과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죠. 활동지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지를 작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탐구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다, 무엇을 배웠다를 어필할 수 있는 게 활동지죠, 그죠? 결국 그 내용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대학의 이제 평가를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취도 또한 우수하고, 이건 어차피 뭐 대학 수준에 맞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방법론, 다른 과목 보니까 실용경제도 있죠, 그죠? 실용경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고 심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직접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라는 키워드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계하여 실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른 교과 또는 다른 활동으로 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각 교과목에서 통합사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독서와 문법 시간에 나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항목들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뭐 세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야 되는가. 뭐 사실 내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인지 나쁜 학생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서술형을 뭔가 빠글빠글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의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제가 강의 올리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